안녕하십니까? 자, 업무 프로세스 세 번째 시간이죠.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했었을 때는 용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부터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고과에 대한 실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그 부분을 나타내기 전에 용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전략 컨설팅은 크게 ISP와 BPR의 두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ISP와 BPR이 뭔가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용어들에 대해서 관로로 이용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 ISP가 뭐냐면 어, 정보 시스템 전략 계획 수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보 시스템 정보에 대한 시스템을 전략을 이용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전략, 계획, 수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보 시스템, 전략, 계획, 수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SP의 내용 알아두시고요. 자, BPR은 뭐냐? BPR은 업무를 재설계하는 역할입니다. 업무 재설계. 자, 전략 컨설팅은 크게 정보 시스템의 전략 계획 수립과 BPR, 업무 재설계 두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즉 ITA라는 법이 있대요. 자, 이 법에 의거해서 ITA, EA의 커다란 틀에서 컨설팅을 적용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쭉 내려와 볼게요. 자, 지난 1996년에 정보기술의 관리 개선법에 의한 ITMRA라는 이런 기술과 연방정부 프레임워크 FEAF를 수립을 해서 미국 정부 부처 전반에 걸쳐서 이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제반 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정보 기술 아키텍처 ITA 자 위에 나왔던 ITA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 기술의 IT에 대한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정보 기술 아키텍처는 모든 정보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요소들 간의 구조화된 집합으로서 크게 전사적인 아키텍처 EA 이거 신기술에서도 한번 나올 겁니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전사적 아키텍처와 그리고 1번에 나오는 어떤 거 기술 참조 모델이라는 TRM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참조 모델 얘는 뭐다? 기술 참조 모델 자, 그리고 표준 프로파일 SP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ITA는 뭘로? EA와 TRM, SP로 구성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사적 아키텍처, 기술 참조 모델, 표준 프로파일.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 되셨죠? 세 가지 구성 요소가 1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해 둘게요. 이 부분. 자, 자크만은 전사적 아키텍처를 조직적의 지식 기반 구조를 구성하는 기본적이며 설명적인 산출물의 집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전사적 아키텍처의 기본 요소에는 업무 프로세서, 다음엔 이게 나올 수도 있겠죠. 데이터, 응용, 기술 기반 등이 포함되고 있다. 자, 요거 하나도 기억해 둘게요. 전사적 아키텍처의 기본 요소, 업무 프로세서, 데이터, 응용, 기술 기반이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ITA의 구성 요소가 나왔지만 다음번에는 전사적 아키텍처의 기본 요소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각각의 용어들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둡니다. 되셨죠? 자, 이처럼 업무 프로세서는 기존의 ISP, BPR 이 부분 정보 시스템 전략 계획 수립 그다음에 BPR은 업무제 설계 이 부분에서는 물론 ITA, EA 기반 하에서
더욱 발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기하는 기존의 단위 사무에서 프로세스의 단위로 업무 흐름을 파악하여 고도화를 하기 위해 우선 인사 부분에서 인사 고가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한 인사 고가 지침을 검토해 보았다. 자,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내용, 고가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 위의 내용은 그냥 단어, 용어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자, 이 밑에 부분, 이제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1번은 TRM 기술 참조 모델입니다. 한번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인사 고과 지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쭉 출력하시고 각 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만 쭉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내용을 보고 거꾸로 찾아 올라가는 내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목적에 대해서 인사 고과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자, 연봉 계약과 인사 발령에 활용하기 위해서 인사 고과를 실시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적용 범위는 2조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적용하냐? 장기 해외 교육 훈련자, 연가자, 휴직자, 장기 해외 출장자, 외부 인력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지금 이 진흥원은 상근 임원을 제외한 연봉계약 대상자에게 적용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용어 정의. 자, 요런 용어에 대해서 성과 등급, 평가 대상, 근무 국가 점수, 업적 국가 점수. 자, 성과 등급은 인사공과 국가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봉 계약이나 인사 발령에 적용되는 이런 등급들을 성과 등급이라고 하고, 평가 대상은 성과 등급을 평가하고 계산하기 위한 대상자, 피고가자가 평가 대상입니다. 자, 근무 고가 점수는 근무 상황에 대한 고가를 점수로 나타낸 부분이고요. 업적 고가 점수는 이런 특허, 자격, 논문,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대상에 대한 점수를 나타내 줍니다. 되셨죠? 자, 어떻게 고가 점수를 산정하는가? 자, A는 연구 과제, B는 특허 및 논문, C는 자격 및 학위, C2는 제한 채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네요. 자, 만점은 연구 과제는 125점, 특허 논문은 100점, C 1번 군에는 100점, C 2번 구분은 45점이네요. 자, 이런 식의 방법을 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내용을 계산할 수 없지만 나중에 내용이 뒤에서 나타나면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쭉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자, 그 다음 A, B, C1, C2의 배점군별로 평가 대상의 분야별 업적 집계 점수는 이런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다. 됐죠? 자, 이 군의 상위 2%를 제외한 각국의 최고 점수가 요렇다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한번 쭉 훑어보시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훑어보시고 뒤에 표가 나오면 그 표를 통해서 또 위로 올라갈 겁니다. 찾아볼 거예요. 되셨죠? 자, 각 조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만 한번 쭉 보시고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가 요거 한번 쭉 보십니다. 자, 그 다음 5조 한번 볼게요. 자, 5조는 담당 부서. 자, 담당 부서는 인사팀입니다. 얘가 담당 부서입니다. 자, 얘네들이 평가하고 계산해서 연봉 계약 및 인사 발령에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6조는 평가 시기와 대상 기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성과 등급을 평가하는 시기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그리고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7조의 고과자는 평가 대상에 대해 인사 고과를 실시하는 자고요. 고과자는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에 속하는 팀의 팀장의 고과자가 되고 각 팀의 팀장에 대한 인사 고과는 원장이 고과자가 돼서 실시를 한다고 했네요. 자, 이
팀원들은 팀장이 고과자가 되고 팀장은 원장이 고과자가 돼서 실시를 한다고 하네요. 자, 한번 알아두고요. 그 다음 내려가서 8조 성과 등급 및 인원 배분. 자, 대상자의 개인별 평가 등급은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서 승진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현행 유지 대상이 되기도 하고 경고 대상 3단계로 구분이 된답니다. 자,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등급을 나눠주네요. 승진 대상, 현행 유지 대상, 경고 대상 3단계. 자, 이런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인사고과의 당해 연도 분야별 연차 고과 점수가 평가 대상의 전체 상위 5%에 해당하면 승진 대상입니다. 자, 똑같이 하위 5%면 경고 대상이에요. 중간 내용은 현행 유지 대상. 자,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서 상위 5%는 승진이고요. 하위 5%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간 애들은 뭐다? 현행 유지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대상이 나눠지더라. 그쵸? 5%를 기준입니다. 상위 5%는 승진, 하위 5%는 경고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10조 성과 등급을 결정하는 부분. 자, 성과 등급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평가 대상의 성과 등급은 고과자에 의한 팀별로 실시된 결과로 작성된 근무 자료표와 업적 자료표를 참고해서 인사팀에서 1차 인사고과와 2차 인사고과를 거쳐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인사 첫 번째 했을 때 고과 실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했었죠. 자, 비슷합니다. 내용이. 되셨나요? 자, 10조에 이런 내용이다. 자, 그 다음 성과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성과 등급에 대한 결제 과정에서 필요시 개인별 성과 등급에 대해서 대상자의 업적, 근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해 연도의 대상자 총 인원의 3% 범위 내에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답니다. 됐죠? 그 다음 보치. 이 지침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다른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따라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기아가 인사고과 지침에 대한 검토한 결과 프로세스상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인지가 되었답니다. 자, 이때까지 제 12조 보치까지 쭉 봤는데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인지가 됐대요. 우선 1차 고과와 2차 고과를 거친 후 고과 점수의 분류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불명확하더라. 또한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고가 점수가 하위 5%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자에 대해서 징계 수위가 경고 수준에 그친다는 것도 불합리하더라. 따라서 경고 대상에 해당하는 성과 등급 이외에 2년 연속적으로 하위 5%에 해당하면 연봉 인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성과 등급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성과 등급 체계를 개선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것을 강구해 냈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판단했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업적 고가 점수. 근무 고가 점수, 연차 고가 점수. 자, 업적 고가 점수는 업적 자료표의 업적 평가 기준에 따라서 환산한 점수고, 근무 고가 점수는 근무 고가표의 근무 고가 기준에 따라서 환산한 점수고, 연차 고가 점수는 1차 고가와 2차 고가를 거쳐서 연차 고가 점수를 계산을 해서 점수를 이용해서 고가 성과 등급을 결정하는 점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는 건 어떨까? 자, 사실 인사고과라는 것이 원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과 원칙의 지침이 포함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인사고과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답니다. 자, 업적고과는 사실 또는 신뢰할 만한 자료의 근거를 두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근무고과는 평가 대상의 능력, 근무 성적, 담당 직무 등의 내용,
책임에 대한 정도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고가자는 주관의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고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고가 지침에서는 1차 인사고가와 2차 인사고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지침상에서는 누가 1차 고가인지 누가 2차 고가를 실시하는지 불명확하대요. 자, 그래서 1차 인사고가와 2차 인사고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개선안을 강구를 했답니다. 자, 어떤 강구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팀별 고과자는 팀장이 되는 거고요. 1차 인사고과자는 임시로 인사팀에 파견된 소속 그룹장 또는 부서장이 수행하되 팀별 인사고과에 대한 근무고과표와 업적자료표를 참고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 형태로 실시를 해라. 2차 고과자는 임시로 인사팀에 파견된 임원이 수행을 하고요. 원장이 2차 인사고과자인 경우는 그 원장은 2차 인사고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해둡니다. 자, 2차 인사고과자가 없는 경우는 원장의 직속 부서인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1차 고과를 2차 고과 인사로 본다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고과자는 팀별 고과를 실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아까 얘기했죠. 근무고과표와 업적 자료표를 참조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를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밑에 5번은 내용이 뭘까요? 근무고과표와 무슨 자료표? 업적 자료표가 5번에 들어가야겠죠. 업적 자료표. 자, 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얘를 참조해서 1차 인사고과와 2차 인사고과를 거쳐서 고과 점수를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분류 결과가 승진 대상이 되려면 상위 5%였죠. 상위 5%. 그 다음 하위 5%는 전년도 고과 점수를 확인해서 쭉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기타는 현행 유지 대상이었죠. 자, 상위 5%가 승진 대상이고 하위 5%는 전년도 고과 점수를 확인해서 2년 연속 경고 대상이었으면 자, 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전년도 고과 점수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전년도 고가 점수를 확인해서 또 하위 5%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자, 이쯤이었나요? 자, 이쯤인 것 같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1차 국가와 2차 국가에 대해서 2년 이상 하위 5%. 자, 작년도에도 하위 5%였는데 올해도 또 하위 5%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2년 연속 하위 5%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가 경고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됐답니다. 자, 그래서 2년 연속 5% 하위 5%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연봉 인상 제한 대상이라는 성과 등급을 하나 더 만들자라고 했어요. 자, 연봉 인상 제한 대상에 대해서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성과 등급 체계를 거쳐서 나타내보자 하는 부분을 하나 더 만들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에서 자, 전년도 하위 5% 이상이고 전년도도 하나 더 하위 5% 이하라면 뭐를 한다? 둘 다 예스가 된다면 연봉 인상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 연봉 인상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 자, 둘 다 하위 5%가 아니라면 그냥 경고에서 그친다. 그래서 고가 대상을 정리해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를 통보해서 결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되셨죠? 자, 첫 번째부터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볼까요? 고가 근무, 근무고가표와 무슨 표? 업적 자료표를 이용하죠. 업적 자료표. 자, 그 다음 1차 인사 고가는 어떤 거? 근무 고가 점수와 업적 자료 고가 점수를 이용해서 1차 고가를 쓰고 2차 고가는 연차 고가 점수를 이용해서 2차 고가를 합니다. 그래서 고가를 분류를 하고 분류 결과 상위 5%는 승진 대상, 하위 5%는 전년도 고가 점수를 확인해서 또 하위 5%라면 예스라면 연봉 인상 제한 대상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하나만 하위 5% 대상이라면 경고 대상으로 넣겠다. 자, 상위 5%도 하위 5%도 아닌 중간 대상이라면 현행 유지 대상으로 넣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고가 정리를 해서 인사 고과에 대한 성과 등급표를 참조해서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를 통보해서 인사고과의 성과 등급을 확정해서 결제를 받는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자, 업무에 대한 흐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중간 이 상위 5%와 하위 5%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쭉 나온 부분이에요. 되셨죠? 자, 여기서는 전체 다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쭉 요 내용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분류 결과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만 쭉 확인을 해 주시면 무리 없이 나타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내용을 찾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고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고가 두 번 했죠. 이번 고가는 조금 어려운 고가고요. 앞에 인사 1번에 했던 고가는 조금 쉬운 고가입니다. 자, 인사 1번에서 고가의 내용을 이제 좀 확인을 하시고 인사 3번에서 고가의 내용, 아까 용어도 나왔었죠. 용어도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고가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되셨죠? 자, 고가가 두 번 나왔다는 것은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쭉 한번 훑어보시고 이런 내용으로 나온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 번 했던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답 안 보고 내가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